처음으로 발전기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발전기금 시스템과 관련된 법령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발전기금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모인 여러 기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로 모교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익명으로 교육재단에 금품을 기부하는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 금품 외에 일반인이 모금하는 모금 금품, 학부모들이 조성하는 조성 금품들을 모두 발전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은 회계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며 학교 운영위원회가 조성과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에 따라 학교 발전기금 회계 출납 명령 기관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학교에게 출납원은 그 명령에 의한 출납, 보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발전기금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교 운영위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부금품이 있고 나머지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게 됩니다. 이 중 모금금품은 일반인, 개인, 조직, 단체 등이 조성 대상이며 학부모 참여 가능하지만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모금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조직이나 단체와 학부모가 같이 조성이 가능하며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할 때는 자발적 조성 금품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종류 구분은 나중에 K-에듀파인에서 사업 등록할 때 조성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조성을 할 때 제한사항, 금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년별, 반별, 개인별, 간부학생 학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해서는 안 됩니다. 기부액의 최고액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 파악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동도 제한됩니다.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 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담임이 학생을 통해 납부를 강요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거나 학부모에게 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인 접촉을 하거나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 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해서도 안 됩니다. 학교 발전기금 회계 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해서 접수를 받아야 하며 학교 홈페이지에 기탁서 양식을 탑재할 수는 있습니다. 덧붙어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발전기금 조성 과정에서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접수 모금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대가를 요구하는 기부 금품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나 차량을 기부하면서 일정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유지관리에 인력 경비가 소요되는 물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독재가가 고가의 물품이나 문화재를 기부해서 학교 현관에 전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학교에서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 경비업체 비용도 들어가고 인력도 고용해야 한다면 기부자의 마음만 받고 접수는 고려해 봐야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도 제한되고 교직원 복지를 위한 기부나 모금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고생한다고 교직원 회식비나 체육복 구입비로 사용하라고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더라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조성된 발전기금을 사용하는 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학교에게 부족분을 발전기금으로 메꿀 수 없습니다. 업무 추진비로도 지출할 수 없으며 앞서 접수에서도 제한되었지만 교직원을 위한 수당, 지원비 쓸 수 없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은 오로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회계도 회계가 마감이 되면 결산을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해야 하며 회계가 2월 28일 종료되므로 매년 5월 31일까지 결산 보고가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발전기금 회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해가 쉽게 학교회계 시스템과 비교, 차이점을 통해 발전기금 회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업무 흐름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학교 회계의 경우 예산을 중심으로 회계 시스템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우선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 수입과 지출 처리가 진행되며 어떻게 보면 수입과 지출이 별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세출 예산이 편성되면 세입으로 징수 수납한 금액이 없어도 지출 작성을 원인액이나 지출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발전기금 회계는 사업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며 사업에 수입이 있어야 그 수입 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 계획액, 지출 계획액을 많이 설정해도 실제 접수된 기금이 없으면 품위부터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 기준이 학교 회계는 예산 대비 지출이 되며 발전기금은 수입 대비 지출 금액이 됩니다. 또한 발전기금은 품위 가능액으로 해당 사업의 남은 잔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학교 회계에서는 세부 사업을 기준으로 세부 항목이나 산출 내역을 추가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기금은 기금 사업, 사업 용도별로 한 개의 사업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별 여러 개의 사업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수입 접수 시 발전기금은 금전 외에 다른 항목들도 접수가 가능한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부자나 기탁자가 물품이나 도서, 차량, 건물 등 여러 종류를 기부할 수 있으며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발전기금도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고 검사 검수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부터 진행하는 일반 계약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러분이 진행해야 할 결산 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회계는 결산 과정에서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학교 업무 담당자분들 12월부터 3월까지 명시효율 처리부터 여러 과정을 걸쳐 결산하고 본예산 편성까지 진행해서 2023년 학교 회계 진행하고 계신데요. 발전기금 결산 과정은 단계가 더 적습니다. 월 마감 관리에서 월 마감하고 결산보고 마감 확정하면 결산이 진행됩니다. 결산서는 월 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조회가 가능한 점도 학교 회계와 다른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처리도 다른데요. 학교 회계는 결산을 끝내면 금액이 자동으로 이월되지만 발전기금은 이월금을 직접 등록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에 이월금 등록이라는 별도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상 학교 회계와의 차이점을 통해 발전기금 시스템맘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화면에선 발전기금이 개선되어 변경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월금 및 이자 관리 화면에서 기타 수익금 항목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메뉴명도 이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로 변경되었고요. 해당 작성 내역들은 사업관리 카드나 결산보고 장부에도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이월금 등록 작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능액, 접수액, 잔액이 표시되며 전년도 없었던 사용 용도의 사업에도 이월금을 등록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접수 등록에서 다수의 기타자를 입력할 때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기금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살펴본 항목들이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의 주체가 학교 운영위원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 조성 방법도 나와 있고 목적을 통해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한다고 나와 있고 발전기금 회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함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금 회계 별도 설치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년도도 법령에 근거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회계와 동일하며 회계가 2월 말일에 종료되므로 3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결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결산 결과를 보고 통지해야 하는 내용도 있고요.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년도 세입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월금을 다음 회계에서 직접 등록하는 특성도 이런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K-에듀파일 내에 여러 출력 서류들, 운영계획서나 출납부, 영수증에 대한 서식도 정해진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출납 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회계 관직과 출납원에 대한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발전기금에 관한 법령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K-에듀파인에서 실제로 업무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를 순서도로 도식화한 화면입니다. 앞에 살펴봤듯이 발전기금 특성을 설명하면서 발전기금은 사업, 수입, 지출로 업무 흐름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크게 사업관리, 접수관리, 지출관리로 나눌 수 있으며 마지막 결산을 진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관리에서 발전기금 사업별 세부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업을 등록하고 확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맞춰 기금을 접수하는데 K-에듀파인에서는 기금 접수 관리와 이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 메뉴에서 접수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이 실제로 입금되면 수입 일계를 확정하며 수입 금액 내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지출 처리 순서는 학교에게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지급 명령 이체 확정까지 하면 지출도 완료가 됩니다. 회계연도가 마감되면 결산관리내 메뉴를 이용해서 월마감 결산보고 확정으로 1년간 진행된 발전기금 회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발전기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실제로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업무가 진행되는지 화면을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기금정보 탭에 있는 코드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 항목을 설정하는 코드 관리 메뉴는 시도, 교육청, 학교, 발전기금 담당자에게만 조회됩니다. 학교에서는 세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사용 여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하는 세부 항목이 없거나 기존에 있던 세부 항목이 더 이상 조회되지 않는다면 시도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화면이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기금 코드 조회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는 사용 용도별 세부 항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만 할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품위 등록에서 사업 선택하면 조회돼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K-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전기금 업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전기금은 우선 사업이 있어야겠죠? 그 사업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업관리 탭입니다. 기금 사업 관리에서 사업 등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금 사업 관리 메뉴에서 사업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 등록 팝업이 나타납니다. 사용 용도, 사업명 선택하고 사업 목적 입력하고 조성 방법을 선택합니다. 행추가 버튼으로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이때 기부 모금 대상 선택은 중복해서 저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 모금 대상을 학부모로 선택하고 작성된 내용이 있다면 행추가할 때 기부 모금 대상 학부모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수정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사업 등록하고 저장하면 기금 사업 관리 목록에서 맨 우측 심의일자가 공란으로 조회됩니다. 선택하고 확정 버튼 클릭하면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 확인하면 심의일자가 표시되며 사업이 확정됩니다.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기금 접수는 가능합니다. 조성 계획 없이 들어오는 기부 금품을 접수는 해야 하니까요. 접수는 가능하지만 지출은 할 수 없습니다. 발전기금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품위를 작성하려는데 사업이 조회가 안 된다면 이 사업 확정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업을 등록했는데 수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 변경도 가능합니다. 확정 취소하고 다시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해당 사업으로 접수된 내용이 있으면 확정 취소가 되지 않으며 사업 변경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해당 사업 선택하고 사업 변경 버튼 클릭 팝업에서 내용 수정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접수나 지출된 이력이 있으면 사용 용도는 바꿀 수 없습니다. 사업 변경 역시 저장하고 확정을 진행하는데요. 사업 수정 팝업에서 심의 확정일 입력하고 바로 확정을 할 수도 있고 목록에서 선택하고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변경을 진행하면 변경 차수가 표시되며 마찬가지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지출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발전기금 사업은 사업 용도별로 하나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동일한 사업 용도로 사업을 추가하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용용도 알림이 확인되며 더 이상 사업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발전기금 사용용도는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총 4개입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만들 수 있는 사업의 총수는 4개 이상일 수 없습니다. 사용용도당 사업 하나씩, 사용용도는 최대 4개, 학교에서 만들 수 있는 사업의 수도 최대 4개입니다. 동일한 용도로 금액이나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면 사업 변경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을 수정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관리 탭 마지막에 있는 품위 권한관리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전기금에서 품위를 작성하려면 각 사용용도별로 품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품위 권한관리 메뉴에서 사용용도 선택하고 사용자 추가합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품위 작성 화면에서 원하는 사업이 조회가 안 된다면 품위 권한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발전기금에서는 사업의 접수, 지출 내역들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업관리 카드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사업관리 카드에서는 담당 탭과 전체 탭이 있는데 담당 탭은 앞서 살펴본 품위 권한 관리 메뉴에서 권한 부여된 사용 용도의 사업만 조회됩니다. 다른 사업까지 확인하려면 전체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업관리 카드에서는 사업별 수입 금액과 지출 금액이 조회되는데요. 나중에 살펴볼 학교회계 전출금 처리로 진행된 건은 품위 없이 작성되기 때문에 품위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원인행위 금액에는 표시되어서 나타납니다. 전체 탭을 선택하면 발전기금 전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각 항목별 현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명을 클릭하면 하단에 사업 정보가 나타나고 기금 사업관리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는 운영계획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입의 2월 이자, 기타 수입의 금액을 클릭하면 해당 금액을 접수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역시 등록대장 출력도 가능합니다. 상세 내역을 누르면 등록 작성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상세 내역을 누르면 작성했던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칸의 금액 역시 클릭하면 하단에 리스트가 나타나며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 있는 기탁서와 접수 대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수 관리 탭에서 설명하겠지만 기금 접수 변경 관리에서 작성한 내용도 금액과 리스트를 조회 확인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리스트의 제목명을 클릭하면 접수 변경 작성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 금액도 확인하고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클릭하면 지출 진행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물론 바로 품위서라든지 출력서도 품위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원인행위 역시 리스트와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인행위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관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교육한 내용 중에 발전기금은 사업, 접수, 지출로 진행되는 업무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사업 설정을 끝내고 다음 단계인 접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접수하기 전에 발전기금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육자료 제목처럼 기탁자 관리입니다. 발전기금은 일반인이나 조직, 단체가 기부하거나 모금을 하게 됩니다. K-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처만 기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탁자들을 등록하고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우선 단체나 조직을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동창회나 지역단체, 장학회가 해당됩니다. 행 추가하고 정보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가끔 기탁자 관리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가 변경이 안 된다는 문의가 들어오는데 단체, 조직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체나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는 필요 없고 동의 여부도 비동의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개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 수집 동의서를 기탁자 관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받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학교 사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탁자 관리에서 행 추가하고 구분을 개인으로 선택하면 수집 동의 팝업이 생성됩니다. 동의 여부와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제3자 제공 동의는 필수는 아니어서 동의하지 않아도 저장은 가능합니다.
다수의 기탁자를 등록할 경우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탁자 일괄 등록을 클릭하면 K도 파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식 다운로드 버튼이 나타나며 다른 메뉴들처럼 해당 서식을 다운받고 서식에 맞게 내용을 입력해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운받은 엑셀 서식입니다. 서식 변경하면 업로드 안 된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필수값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서식에 맞게 입력하고 저장하면 기탁자 일괄 등록 팝업에서 엑셀 업로드로 파일 업로드했을 때 내역이 조회됩니다. 확인하고 저장을 하면 업로드된 기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 등록으로 진행할 때도 개인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일자, 개인정보 사용 기간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기탁자를 입력했는데 단체명이 바뀌거나 주민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수정을 원한 경우 기탁자 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탁자로 접수된 이력이 없으면 보이는 화면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탁자가 기탁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정할 수 없고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는 기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화면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탁 내용이 있는 기탁자는 기탁자 정보 변경 클릭했을 때 변경 팝업이 나타나며 여기서 내용 수정하고 저장, 결제를 받으면 됩니다. 기탁자 정보 변경한 이력이나 진행 중인 사항을 확인하고 싶으면 기탁자 변경 항목 보기 네모 박스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기탁자 변경 여부와 진행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진행 상태 클릭해서 변경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기탁자별로 기탁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탁 내역 조회 누르면 팝업에서 확인하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등록한 기탁자들이 기부 모금한 기금을 접수해 보겠습니다. 기금 접수 중 금전을 접수해 볼까요? 기금 접수 관리에서 접수 등록을 클릭하고 등록하는 팝업에서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기탁 내역의 기탁 세부 종류를 금전으로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금전이기 때문에 기탁 내역명이나 수량 단가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맨 아래 기탁자를 행추가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기탁자를 선택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내용을 입력하면 목록에서 미확정 상태로 조회되어 확정 클릭하고 일자 입력해서 확인합니다. 확정하면 품위 작성이 가능하며 금전이기 때문에 수입일개 일자가 미처리로 조회됩니다. 수입일개 미처리 상태면 바로 확정 취소를 할 수 있으나 일개 처리된 건은 바로 확정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금전을 접수했으니 다음으로 유가증권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은 쉬운 예로 상품권을 생각하면 됩니다. 발전기금 지출 관리에 있는 상품권 관리와 다른 건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상품권 관리는 학교회계처럼 구입한 상품권을 관리하는 메뉴라면 유가증권 접수는 기탁자가 상품권을 학생들을 위해 기부했을 때 그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접수 등록, 작성하는 내용은 동일하나 기탁 세부 종류를 유가증권으로 선택하고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상세 정보 팝업이 생성되며 내용을 입력합니다. 상세 정보에 입력한 건수와 금액이 기탁 내용, 수량, 단가, 금액에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 입력하고 저장은 똑같이 진행되며 해당 화면에서 바로 확정도 가능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금전으로 등록할 때도 바로 확정이 가능합니다. 확정까지 진행된 접수 이력을 볼 수 있으며 유가증권으로 등록한 건이라 수입일개 일자 칸은 해당 무로 조회가 됩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물품 역시 진행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기탁 세부 종류 물품 선택하고 돋보기 클릭하면 물품 상세 정보 팝업이 생성됩니다. 물품명을 검색해서 선택하고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탁 세부 종류가 수목, 시설, 재산인 경우에는 팝업이 공유재산 상세 정보 팝업으로 생성될 뿐
작성 방법은 동일합니다. 물품으로 접수 중인 화면입니다. 수량 단가는 물품 상세정보 팝업에 입력한 수량 단가가 자동 입력됩니다. 물품으로 등록하고 확정한 건은 통합자산관리 물품관리에 물품 취득 대장 정리 대상 목록에서 취득 구분이 기증 플러스 건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소모품에 체크한 건은 통합자산관리로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물품 역시 수입 일개일자는 해당 무로 조회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년 11월부터 기능 개선된 기탁자 업로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설명한 발전기금 접수 등록에서 기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기탁자 업로드 버튼으로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금 접수 등록 화면에서 다른 내용 입력하고 아래 기탁자 업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다음 화면에서 엑셀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고 엑셀 서식에 성명, 상호, 기탁 종류, 금액 같은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다음에 검증을 하는데 필수값이 누락된 건은 대상을 표시해주며 알림이 발생합니다. 셀을 선택하면 바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탁자 업로드도 기탁자 관리에 등록한 기탁자를 한 번에 업로드하는 기능입니다. 기탁자 관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탁자를 바로 엑셀 업로드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기탁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탁자 구분이 검증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동명이인인 경우 업로드가 아닌 접수 등록에서 별도 행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검증 결과가 모두 정상이면 저장 버튼이 활성화되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결과를 기탁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사업번호는 저장하면 정상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기금 접수 변경 관리는 접수된 기금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용에 제약은 있으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메뉴는 아닙니다. 그럼 기금 접수 변경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금 접수 변경 관리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제목 개요 입력하고 사유 선택한 다음 증액과 감액 사업을 선택합니다. 감액 신청 금액에 돋보기를 클릭하면 동의서 관련 팝업이 생성됩니다. 팝업에서 돋보기 클릭하고 동의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기금 변경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발전기금 운영계획의 변경은 심의 의결이 필요하며 기탁자의 동의 역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의서 첨부 후 저장하면 감액 신청 금액이 자동 설정되는데 이 금액은 접수 금액에서 사용하고 남은, 즉 지출하고 남은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간혹 지출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 금액만 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안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일부 금액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관리 요령 표준안에는 발전기금의 목적 달성 후 발생한 잉여금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발전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발전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명시되어 있어 잔액 총 금액만 기금 접수 변경에 관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관리 카드 메뉴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사업관리 카드 전체에서 기금 접수 변경 처리 관리에서 처리한 내용을 증감 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 메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순서대로는 수입 일개 관리가 먼저이나 금전으로 접수하고 이월금, 이자, 기타 관리 처리 후에 수입 일개 진행하기 때문에 이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 교육 후에 수입 일개 관리 메뉴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월금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이월금은 말 그대로 전년도 사업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올해 사업에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사용 용도를 선택하고 금액을 확인하는데 전년도에 금액이 남아있는 사업은 처리 대상으로 자동 조회됩니다. 2023년 회계부터 이월금 화면이 조금 달라진 걸 느끼셨을 텐데요. 우측 상단에 이월 가능액, 현재 접수 금액, 그리고 잔액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사업이 없어서 해당 사용 용도에 2월할 잔액이 없어도 올해 신설된 사용 용도에 2월이 가능합니다. 올해 생성한 사업에 2월금을 직접 입력하면 그 금액만큼 2월 처리가 됩니다.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이 경우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발전기금 운영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입력한 것처럼 2월 잔액보다 큰 금액을 입력하면 알림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2월 금액이 2월 잔액을 초과해도 확인하면 저장은 가능합니다.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을 입력해서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완료 후 자동으로 확정 처리되고 2월금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이자 등록입니다. 발전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등록하는 화면이고 원가 통계 비목 선택은 이자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금액 확인하고 결제 진행하면 됩니다. 2월금과 마찬가지로 결제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올해 2월부터 적용된 기타 수입 등록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월금이나 이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탁자가 접수한 내용도 아니어서 기금 접수 관리에서 처리하기엔 어려운 사항들을 이제는 기타 수입 등록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수입 등록 클릭 후 내용 입력하는 화면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역시 사업과 금액을 입력하며 세부 사용 내역은 필수값이 아니라 입력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수입 역시 결제 후 확정 상태로 조회됩니다. 이제 금전으로 접수 등록한 항목과 2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에서 등록한 수입 금액으로 일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일개 관리 메뉴에 들어오면 미일개 건 탭과 일개 완료 탭이 있습니다. 미일개 건 탭에서 조회 버튼 클릭하면 수입 일개 처리할 대상이 조회됩니다. 해당 건들을 선택하고 현금 출납 후에 반영할 수입 일개 일자를 입력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때 수입 일개 일자가 동일한 건들은 여러 건 선택해서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미일개 건에서 저장하면 일개 완료건 탭으로 넘어가서 조회되는데 일개 일자를 클릭하면 수입 일개 상세 팝업이 나타납니다. 내용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미일개 건에서 저장한 내용이 일개 완료건 탭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승인 일자를 지우고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승인 일자는 결제가 진행된 건을 조회할 때 입력하길 바랍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확정 상태로 조회되고 해당 일자로 현금 출납 후에 반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접수한 내용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발급관리 메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영수증 발급관리 들어오면 기본 화면이 영수증 발급 대장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대장 탭에서는 발급한 영수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출력하려면 그 옆에 있는 영수증 출력 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영수증 출력 탭에서 조회하고 기탁 내역 상세에서 선택한 다음 기탁 유형별 출력이나 기탁자별 출력 버튼으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수증 발급 대장 탭에서는 출력한 영수증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장을 출력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증 출력을 여러 번 수행한 경우 여러 건의 발급 내역으로 조회되며 조회한 일자로 일괄 출력됩니다. 발급 내역은 삭제할 수 있으나 발급 번호는 다시 체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급 번호가 중간에 빈 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급 번호가 123이 아닌 13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중간에 발급 내역을 삭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접수까지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지출을 하고 결산하는 과정을 알아볼 건데요. 지출 관리의 여러 메뉴들은 학교회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 지출 과정이 없는 버튼이나 화면 중심으로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지출 관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자 지원 서비스 정보마당 학교에 실무 교재 메뉴, 사용자 지침서 메뉴에 있는 여러 실무 교재나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자세한 화면과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출 단계별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출 관리 카드입니다.
지출 단계별로 진행 중인 건수가 표시되고 건수 선택하면 하단에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출을 처리하기 위한 품위 작성 화면입니다. 발전기금은 학교회계에 비해 품위의 중요성이 큽니다. 품위 금액이 사업관리 카드상 지출 금액에 바로 계산되어 표시되며 잔액 개념도 품위 가능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위 등록 화면입니다. 제목, 개요, 일자 입력하고 사업 선택해서 지출할 사업, 사용 용도 선택합니다.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이 안 보인다? 그럼 뭘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품위 권한 관리에서 품위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선택하면 세부 항목을 선택하고 이 세부 항목은 맨 처음 보았던 기금 코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행추가로 품맥 입력하고 결제 진행하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 상태가 됩니다. 품위를 결제 취소하려면 확정 취소하고 결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품위 복사 버튼도 있어서 기존 품위 복사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품위를 작성했으니 다음은 무엇을 진행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원인행위를 작성해 봅시다. 품위 접수 목록에서 확정된 품위를 접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품위 목록에서 확정 취소한 건을 접수하려는 경우 품위 확정 일자가 없다라는 알림이 나오며 품위 목록에서 품위가 확정 상태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원인행위를 진행합니다. 유형 선택이 약간 다릅니다. 보수 일형 유형은 발전기금에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기타 유형으로 선택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인행위 작성할 때는 예산과 수령인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수령인 설정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발전기금은 예산이 아닌 사업으로 진행하고 사업 설정에는 원가통계 비목을 따로 설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작성 화면에서 원가통계 비목을 설정해야 결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가통계 비목 옆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면 원가통계 비목을 조회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 결제하고 이후에 이제 지출결의 작성하는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인행위 목록에서 조회하고 선택해서 지출결의 클릭하면 지출결의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지출결의 화면에서 수령인, 사업 정보는 수정할 수 없고요. 수령인 정보, 거래처 정보 탭에서 증빙, 지급 방법 선택하고 결제 받으면 됩니다. 이제 지급 명령으로 지출을 완료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교육자료는 비전자 지출로 진행하는 화면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학교회계와 크게 다르진 않고요. 비전자 지출 확인하는 메뉴도 똑같습니다. EFT나 이교육공고가 지급 방법인 경우 지급 명령 등록에서 저장하고 해당 메뉴에서 전송하면 지급 명령 목록에서 이체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체 확정 이후 현금 출납부에 반영이 됩니다. EFT나 이교육공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5월 교육에서 정성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전기금 회계에만 있는 별도의 메뉴 학교회계 전출금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전기금으로 접수된 기금을 학교회계로 편입시켜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운동부 관련 발전기금은 학교회계에 전출하여 집행하도록 학교체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발전기금은 학교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학교회계 전출금 관리에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작성 화면입니다. 발전기금 사업을 선택하면 하단 원가통계 비목에서 발전기금 전출금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들 원가통계 비목은 학교회계 전출금 관리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원인행위 작성 화면에서 원가통계 비목을 선택하는 팝업을 봤는데요. 원가통계 비목 조회 화면에 전출금 항목은 있지만 이 항목으로는 학교회계로 전출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회계로 전출 처리가 되려면 원가통계 비목이 학생복지 및 자치 발전기금 전출금, 시설의 보수 및 확충 발전기금 전출금, 기자재 및 도서 발전기금 전출금,
채용 및 하계, 발전기금 전출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 원인행위 작성 화면에서는 해당 전출금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회계로 전출해서 처리하려면 반드시 학교회계 전출금 관리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관리에서 작성해서 결제를 받으면 원인행위 목록에서 확정 상대로 조회가 됩니다. 품위 없이 바로 원인행위 작성이 되는데 품위와 원인행위를 한 번에 1+1처럼 작성한다고 볼 수 있고, 다르게 얘기하면 품위부터 작성한 건은 학교회계 전출금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처리된 건은 학교회계 예산관리, 예산편성, 세입예산관리에 있는 발전기금 전입금 탭에 조회됩니다. 여기서 예산 편성하고 학교회계에서 지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가증권 관리입니다. 기억을 돌려보시면 아까 기금접수 관리에서 접수 등록할 때 기탁 세부 종류 중에 유가증권을 선택해서 접수할 수 있는 화면을 보았는데요. 그때 접수한 유가증권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기금접수관리 메뉴에서 유가증권으로 접수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되는 유가증권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 내역에 행추가로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접수건이 많은 경우 일괄 등록도 가능하며 수령 확인도 여러 건을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관리 작성하면 저장 상태가 되고 결제 없이 확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한 건은 출납대장 출력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회계관직을 설명하면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출납 명령 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에듀파인에서 전자결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출력물에는 운영위원장 서명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운영위원장이 따로 결제하는 업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 결제 증빙 메뉴입니다. 증빙 대상은 하단 메뉴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대상으로 진행된 건이 조회되며 등록 상태, 미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에서 파일 클릭하고 첨부 파일 추가 파일을 저장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증빙서류 첨부에 저장한 파일이 보이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상태가 등록으로 바뀌고 등록 일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 결제 증빙서류 등록은 학교의 선택 사항으로 입력을 할지는 학교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행된 사업, 수입, 지출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장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접수 현황 보고 관리입니다. 기금 접수에서 접수한 이력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종류별 금액을 분기별,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고 보고서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사업별 접수 내역 및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 및 집행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분기별, 월별 조회 가능하며 일자별로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 일계입니다. 일자로 조회하고 확인, 출력할 수 있으며 건수, 금액을 클릭하면 상세 지출 일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둘 다 가능합니다. 지출 일계 출력 시 확인할 수 있는 총괄, 일괄표를 보고 있습니다. 지출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지출부입니다. 기간 월별로 조회 가능하며 원하는 사업만 선택해서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간지 출력 화면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현금 출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납부 탭에서 수입, 지출, 출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 버튼 클릭하면 양식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내용은 반영되거나 자동 조회되지는 않고 항목칸을 더블 클릭해서
직접 내용을 작성해 줘야 합니다. 현금 출납부에서 출납부 결제 관리 탭이 있습니다. 등록 클릭하고 팝업에서 기간 설정하고 결제 대상을 확인, 저장하면 결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보고 우리 학교는 여태까지 출납부 결제를 안 받았는데 지금부터 꼭 결제를 받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출납부 결제 관리에서의 결제 진행은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진행 여부는 학교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확정으로 처리됩니다. 확정된 건을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결제 정보가 조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화면은 수입, 지급 현황입니다. 사업별 수입 및 지급 현황을 조회하고 출력하는 메뉴이며 다른 장부들과 차이점은 기금 사업 관리에서 작성한 수입 계획액과 지출 계획액을 표시하고 그 금액과 실제 수입 지출된 금액을 비교해주는 화면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화면은 현금 수입 및 지급 내역부입니다. 발전기금 사업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명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전체로 조회는 안 되고 앞에 본 수입 지급 현황과는 일자별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자, 이제 교육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5월 31일 이전에 처리해야 할 결산 진행을 설명하겠습니다. 발전기금 개요에서 언급했듯이 발전기금 결산은 월 마감 관리에서 마감하고 결산보고 확정해서 확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월 마감 관리 메뉴에서 월별로 마감을 진행하며 차년도 3월, 올해는 2022년 회계를 결산 중이니 2023년 3월까지 마감을 해줘야 합니다. 최종월까지 마감해야 결산보고 관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월에 접수 및 지출에 대한 결제가 진행 중인 경우 마감할 수 없습니다. 업무 확정 내용의 알림 팝업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처리하고 마감할 수 있습니다. 마감된 건을 취소도 가능하며 사유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마감 취소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중간월, 예를 들어 화면에 23년 5월 마감 취소를 하려면 그 이후 최종월부터 6월까지 역순으로 마감 취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감에 관련해 이력 조회를 통해 마감이나 취소, 이력, 처리자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마감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결산보고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결산보고 관리에 결산보고서 탭이 먼저 보이며 여기에서 결산보고서를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월 마감 관계없이 조회는 가능하다는 점 앞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별첨으로 세입, 세출, 결산 내역도 조회되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현금의 기타 내역으로 금전이 아닌 다른 기탁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결산보고 확정 탭으로 이동합니다. 순서는 조회를 클릭하고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 파일 업로드는 필요하면 첨부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감을 클릭하면 결제 요청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활성화된 확정 및 공시자료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정까지 완료된 화면이며 보기 버튼으로 관련 출력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작업은 확정 취소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확정 취소 클릭하면 사유를 입력할 수 있고 확정 취소하면 결제 취소 요청 버튼이 활성화되며 진행 상태가 확정 취소 상태가 됩니다. 결제 취소 완료되면 마감 취소 버튼이 활성화되어 마감 취소하면 결산보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결산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결산 총괄 메뉴입니다. 사업별 결산 총괄 내역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공시자료 전송 버튼이 보이는데요.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결산보고 관리에서 확정과 공시자료 전송은 같이 처리됩니다. 확정 이후 공시자료에 대해서 재전송이 필요한 경우 클릭하는 버튼입니다. 상단에 탭이 3개 있습니다. 탭의 버튼 기능은 동일합니다.
사업별, 목적별에서 조회되는 화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본 화면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 발전기금 담당자가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학교 담당자 분들도 결산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수 현황 보고 관리에서 학교별 접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마감하고 확정한 내역들이 조회되며 확정된 학교에 대해서 접수 처리를 합니다. 결산보고 관리에서 진행 상태 부분을 클릭하고 결산서 검토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검토 의견 작성하고 접수나 접수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접수, 접수 취소, 그리고 검토 의견 작성한 이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하거나 취소한 내역은 학교의 결산보고 관리, 결산보고 확정 탭에도 연계되어 결산 검토 의견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마감 기한 연장 처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거듭 설명드리지만 발전기금은 회계 마감 이후 3개월 이내, 올해 5월 31일 이전에 마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기한에 마감을 못했을 경우 연장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기한 내 마감 처리를 하지 못했을 경우 시도교육청 및 지원청에서 필요한 학교를 취합하고 결산보고관리 메뉴에서 담당자가 학교별로 마감기한 연장을 진행합니다. 이후 학교에서 결산 작업하면 다시 시도교육청 및 지원청에서 결산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산보고 관리에서 우측 상단 마감기한 연장, 마감기한 연장 취소 버튼으로 기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감기한 연장은 5월 31일 이후 처리 가능하며 이 버튼이 있다고 마감기한 연장을 마구마구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기한 내 마감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능이 있다고 결산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한 내 결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전기금 회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교육한 내용을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교육이 힘드시겠지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우선은 기금 접수 등록 화면에서 발전기금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금 접수 화면 맨 아래 접수받는 계좌를 선택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공란인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계좌는 학교에게 사업관리나 지출관리 기준정보에 있는 학교 계좌관리 메뉴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학교 계좌관리에서 해당 계좌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기간계좌 구분이 학교 발전기금 계좌, 기간 계좌 속성이 대표 계좌, 그리고 계좌 금융과 출납원 확인이 완료되어 있는 계좌가 기금사업관리에서 조회됩니다. 특히 기간 계좌 속성이 수납 계좌나 보조금 계좌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학교 계좌 관리에서 수정하고 다시 기금 접수 관리에서 해당 계좌가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좌 구분은 학교 발전기금 계좌, 기간 계좌 속성 대표 계좌, 그리고 계좌 금융과 출납원 확인이 되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탁자 정보 변경 클릭했을 때 기탁자 정보 변경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라는 알림이 확인됩니다. 앞에 기탁자 관리에서 알아보았듯이 기탁 내역이 있으면 바로 수정할 수 없고 기탁자 정보 변경 팝업에서 결제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진행 중이라고 나오는 경우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면 기탁자 정보 변경 네모 박스를 체크하면 됩니다. 변경 진행 중인 팝업이 생성되어 내용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할 수도 있고 수정하거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기탁 내역과 사용 용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며 접수 등록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알림이 발생하면 접수 등록 팝업에서 기탁 내역, 사용 용도, 기탁자에 있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화면에서는 기탁 세부 종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기탁 세부 종류가 다른 것으로 예를 들었지만 금액이 다르거나 공란인 경우에도 해당 알림이 발생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일치하게 작성을 하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품위 등록 화면에서 사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처럼 품위 등록에서 사업 선택 클릭했을 때 조회되는 내용이 없거나 사업이 아예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심의 의결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품위 권한 관리에서 품위 권한 부여 사용자 추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품위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 용도의 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만 품위 작성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각 용도별로 따로 사용자 추가를 해야 합니다. 덧붙여 기금 접수에서 등록만 하고 확정하지 않으면 사업명은 조회되나 품위 가능 금액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품위 권한을 부여받고 사업 및 접수 내용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품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에 하나인데요. 품위 금액과 원인행위 금액 그리고 지출액이 다르다. 또는 실제 지출하고 남은 금액보다 품위 가능 금액이 더 적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발전기금은 학교회계와 달리 품위 저장 금액부터 지출액으로 반영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잔액 개념이 품위 가능액이기 때문에 품위 저장 중인 건이나 결제 요청 중인 건 그리고 원인행위에서 행삭제한 경우 품위 금액과 지출액이 중복되어서 조회되게 됩니다. 화면의 예를 보면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사업에 품위가 200만 원, 원인행위를 20만 원 했는데 지출 금액이 220만 원으로 표시되고 집행률은 110%, 품위 가능액이 마이너스 20만 원으로 표시됩니다. 원인행위부터 예산에 반영되는 학교 회계라면 예산 잔액이 180만 원으로 표시되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 품위가 작성 중이거나 결제 요청 중인 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 품위 접수 목록에서 이미 원인행위 진행된 품위가 처리 대상 보기를 체크했을 때 조회되는지 살펴봅니다. 화면에 품목 내역은 접수 완료 상태인데 품위 진행 상태는 원인행위인 품위가 있습니다. 하나의 품위로 여러 번 원인행위를 하려고 할 때 원인행위 화면에서 행삭제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품위 항목 금액 200만 원이 지출액으로 같이 계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품위를 종료하면 품위 금액이 지출액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품위가 종료되어 품위 금액은 200만 원 그대로이지만 지출액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위부터 지출 금액에 포함되어 나타나는 발전기금만의 특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회계 전출금 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처리를 위해 품위 후 원인행위 시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원가통계 비용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원인행위 작성 시 선택하는 원가통계 비목에도 전출금이라는 항목은 있으나 학교 발전기금 전출금 항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출금 항목을 선택하고 지출하면 세입예산관리 발전기금, 전입금 탭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회계 전출금 관리 말고 일반 품위부터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학교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작성한 원인행위가 학교회계 전송으로 처리된 건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원인행위 유형부터 학교회계 전출로 표시됩니다. 발전기금 결산관리 수입지금 현황 메뉴에서 미수입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이들 물어들 부는 질문입니다. 화면처럼 미수입액이 마이너스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사업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미수입액이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수입 계획액이 100만 원, 실제 수입액이 20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수입 지급 현황에서 미수입액은 기금사업관리의 수입 계획액과 실제 수입액을 비교해서 금액이 표시됩니다.
수입 계획이 100만 원인데 실제 수입된 금액이 2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기금이 접수된 경우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요. 만약 미수입액이 0원으로 표시되기를 원한다면 기금 사업 관리에서 사업 변경을 통해 수입 계획액을 수정해 줘야 합니다. 수입 계획액을 200만 원으로 수정하면 미수입액이 0원이 된 것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FAQ를 알아보겠습니다. 결산보고 관리에서 발전기금 마감 처리 시 접수마감 기한이 지났습니다라는 알림이 발생합니다.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발전기금의 결산 기한은 해당 회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드시 꼭 기한 내에 결산 작업을 마무리해 주셔야 하며 5월 30일 이후에는 확정하게 되면 해당 알림이 발생하게 됩니다.